자, 날선입니다. 다른 분들은 의견 좀 들으려고 유튜브 탐험하다가 남긴 댓글에 구독자분으로 추정되는 분이 영상을 올려달라고 하셔서 현재 상황 종합 브리핑합니다. 유례없는 대폭락이 시작될 것이다. 엄청난 폭등이 지속될 것이다. 한간에선 말이 많죠. 저는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인데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승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장기 상승을 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신 것으로 압니다. 향후 1년에서 3년 정도의 단기적 상승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 말인즉슨 버블에 여력이 남았느냐, 버블의 끝자락이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버블이라는 것은 거의 이견이 없는 상태죠. 그분들의 의견 중 주된 호재라고 한다면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민주당 대선 주자로 유력한 이모 씨가 부동산 시장 자체를 폭발시키려고 하니까 그때 가서 살려고 하면 이러다 다 죽어 꼴 난다는 거죠. 인정합니다. 수요는 증가할 겁니다. 대출만 풀리면 영끌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직 많은 게 현실이죠. 하지만 이게 발동되려면 단순한 수요가 아닌 유효 수요가 올라가야겠죠. 부동산을 현찰박치기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드물 테니 말입니다. 사실 유효 수요가 올라가면 상승은 계속될 겁니다. 그러려면 전제가 붙죠. 은행권의 안정과 금리 인상 중지 또는 유동성 확대. 정부의 대출 상한 유예가 계속되면서 은행들이 부동산 대출을 막아버렸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들이 말하는 실수요자의 대출을 풀어라고 하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부동산은 폭탄 돌리기라는 겁니다. 은행이 부동산 대출을 재개할 것이냐, 지금 대다수의 중론이 버블이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건데 담보가치 하락이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에다가 바젤 3가 시행되고 있는 와중에 LTV나 DSR을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기서 정신 나간 정부를 만난다면 정부 자금으로 은행에 부동산 대출을 지원하는 꼴을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해결되기 힘든 문제입니다. 금리 인상을 중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인상 속도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IMF를 이겨낸 민족이지 않냐, 서브프라임 사태를 문제없이 넘어간 민족이지 않냐라고 하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작점이 다릅니다. 각기 10%, 5% 정도의 기준금리에서 0.25%의 금리를 올리는 것과 지금 0.5% 기준금리에서 0.25%씩 올리는 것은 비율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단순 기준금리로 보았을 때 이자가 처음에 40분의 1이 오르고 20분의 1이 오른 게 IMF와 서브프라임이면 이번엔 2분의 1로 시작했다는 거죠. 게다가 부채는 지금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금리가 오른다면 부동산에 묶여있는 부채들이 안전할 수 있을까요? 유동성 확대가 가능한가? 유동성 확대라는 건 환율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 추세를 따라서 시행해야 합니다. 아니면 환율 망가져서 어차피 파국이에요. 근데 미국이 지금 테이퍼링을 나선다고 하죠. 11월이나 12월에요. 주식시장은 그런 정책들을 선반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반등을 보이고 있는 와중입니다. 연준은 테이퍼링을 내년 7월에 끝나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연준의 의도를 좀 더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월 1200억 달러를 풀고 있는 와중에 150억 달러씩 줄여나가 7월에 끝내겠다. 11월에 발표하고 12월에 시행하고 7월에 끝내면 8달 테이퍼링 양적 완화 규모가 정확히 0이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발작이 올 것 같습니다. 혹자는 테이퍼링에 대한 시장의 준비가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이게 부채라니까요. 좀비 기업들 채권 이제 안 사주겠다고 선언한 거라니까요. 시장에서 좀비 기업들 다 주식 팔고 튀었답니까? 준비? 그런 거 안 해놨다고 강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후 금리 인상에 돌입하거나 혹은 그전 테이퍼링 단계에서도 부채 폭탄이 터져나가는 건 단순히 시간 문제겠죠. 연준이 양적 완화를 끝내는 것만으로도 큰 문제가 터질 거라 생각하는데 아주 낙관적으로 봐도 테이퍼링 끝나고 금리 인상 시기를 그 뒤로 텀을 둬야 부동산 상승이 1년, 2년 지속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둘 중 하나 무너지면 다른 쪽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원자재 상승을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석유, 석탄, 가스, 곡물이 많이 올랐습니다. 경제가 박살나건 말건 죽지 않으려면 반드시 쓰이는 것들이죠. 모든 생산품의 원가와 직결되는 문제고요. 그러니 원자재가 안 잡히면 인플레도 안 잡힙니다. 또 증산에는 굉장히 소극적이죠. 전에 말씀드렸던 ESG 영향도 큰데요. 경제의 환경이 탄소 중립이니 이딴 걸 집어넣고 안 지키면 돈 뺀다고 협박하면서 돌리니까 화석연료에 대한 설비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그 외 정치적인 영향이 절대적인 종목들이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유효 수요를 올리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한국은 내년 상반기 넘기기 힘들 거라 예상됩니다. 상황은 계속 주시해야 하는 거긴 하지만요. 정부가 미친듯이 나라의 미래를 팔아서 지켜내려면 몇 달은 더 지킬 수 있겠죠. 지금 언론은 곁가지들을 들먹여 반등이다 뭐다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을 포함해서 어느 나라든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부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류는 부채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화폐 개혁을 하던 어쩌든 다음 시나리오가 진행되려면 대폭락의 선행은 필수입니다. 이상 날선이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 댓글 달아주세요. 아는 한도에서는 성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빠잉. 시청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댓글, 구독,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